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일상이 단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계를 어젯밤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합 중국의 전략 폭격기 기단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심장부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수백 발의 정밀 유도 폭탄이 도심 한복판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칠흑 같던 밤하늘은 순식간에 시빨간 불꽃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경 지대에서 벌어지는 흔한 국지전이나 경고성 타격이 아닙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도 없이 한 국가의 심장부를 향해 직접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말 그대로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대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은 이 충격적인 속보를 타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패권국 미국으로 하여금 이토록 무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언제나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이는 자들의 진짜 속내를 말이죠. 도대체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핵심 코드를 푸는 열쇠입니다. 뉴스를 틀면 모든 채널의 앵커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멘트를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이란의 위험한 핵무기 개발 임계점을 넘었다.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예방적 타격이었다.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명분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국제 정치라는 거대한 체스판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단순한 전쟁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개입한 전쟁은 더욱 그렇죠. 이 폭격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언론 보도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치밀한 계산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의 이 작은 나라를 타격함으로써 남몰래 챙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무기 장사부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중간선거의 표심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검은 돈과 권력이 흘러가는 길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저 멀리 사막의 모래바람 부는 중동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먼 나라의 폭발음이 왜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지갑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문제인지 완벽하고도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정을 빼고 차가운 팩트 위주로 그날 밤의 현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동시다발적 이란 본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심장인 수도 테헤란은 물론이고 이스파한의 원자력 연구소, 고메 미사일 저장고, 카라지의 군사 지휘부 등 핵심 도시들을 한꺼번에 불바다로 만든 겁니다. 대체 공격 목표가 어디였을까요? 그냥 허허벌판에 있는 미사일 기지? 아닙니다. 이란의 최고 권력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 반경, 이란을 상징하는 대통령궁, 그리고 핵심 군사 지휘 시설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움직이는 뇌와 심장부를 단숨에, 그리고 무자비하게 겨냥한 참수 작전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술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발견됩니다. 같이 폭격을 퍼부으며 피를 묻혔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타격 목표가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최고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며 체제 자체를 끝장내려 한 반면 미국은 철저하게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레이더망 같은 군사적 표적만 정밀 타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폭탄을 떨어뜨렸지만 두 나라 수뇌부의 머릿속 계산기는 전혀 다른 숫자를 찍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왜 굳이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할 만큼 싫어한다는 건 전 세계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패권국 미국은 왜 남의 나라 심장부에 직접 폭탄을 떨어뜨리며 3차 세계대전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엄청난 부담을 졌을까요? 답은 석유와 패권에 있습니다. 중동에는 전 세계 공장과 자동차를 돌리는 피와 같은 석유가 묻혀 있습니다. 미국은 이 중동 지역을 자기 발밑에 두고 통제하기 위해 든든하고 확실한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친구인 이스라엘의 손을 꽉 잡고
매년 수십조 원의 돈도 대주고 최첨단 무기도 아낌없이 대준 겁니다. 이스라엘을 방패막이이자 창으로 쓰는 거죠. 반면에 이란은 어떤가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미국과 완전히 등을 졌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간 위대한 사탄 미국 타도를 외쳐왔죠. 미국 입장에선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철천 지원수가 가뜩이나 눈엣가시인데 그 원수가 심지어 핵무기라는 절대 반지까지 만들고 있는 가장 골치 아프고 끔찍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란이 도대체 지하에서 뭘 하고 있었길래 두 나라가 이렇게 기를 쓰고 합쳐서 때린 걸까요? 이란은 핵무기의 핵심 재료가 되는 우라늄을 정말 미친 듯이 농축하고 모으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핵활동을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아주 소름 끼치는 경고를 내놓았죠. 현재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은 임계점을 넘었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재료를 확보할 수 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거의 0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길고 긴 핵갈등의 역사에는 정말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이란한테 이 무시무시한 핵기술을 처음 가르쳐주고 원자로를 지어준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요? 소련? 중국? 놀랍게도 바로 미국 자신입니다. 1957년에 미국이 이란 원자력 프로그램의 기초를 직접 다져주고 기술을 전수해줬어요. 왜냐고요? 그때 이란을 통치하던 팔라비 국왕은 미국의 둘도 없는 절친한 따가리였으니까요. 그러다 1979년 혁명으로 친미 정권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180도 뒤집힌 겁니다. 자신이 키운 호랑이 새끼가 괴물이 되어 자신을 물어뜯으려 하자 수십 년 동안 피 말리는 경제 제재와 실랑이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에 극적으로 정말 기적처럼 이란 핵합의 JCPOA라는 걸 맺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멈추고 사찰을 받으면 미국과 서방 세계도 이란의 목을 조르던 경제 제재를 서서히 풀어주겠다는 이른바 평화적인 빅딜이었죠. 이란도 동의했고 오랜만에 국제사회로 편입되면서 이란 경제도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이란 국민들도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죠.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자마자 이 어렵게 맺은 합의 문서를 세계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오바마가 맺은 합의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하는 너무나 허술하고 멍청한 합의다라는 거였지만 진짜 뼈대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바로 자신의 전임자인 오바마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을 철저하게 뒤집고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을 충실히 지켰는데도 하루아침에 거하게 뒤통수를 맞고 다시 끔찍한 경제 제재의 늪으로 빠진 이란은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미국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악마의 국가다 라며 보란듯이 멈췄던 원심 분리기를 다시 맹렬하게 돌리며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대화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특유의 거친 방식으로 우라늄 농축을 당장 100% 완전 중단해라. 아니면 폭격이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란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작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에게 폭격당했던 핵시설을 미친듯이 폭구하면서 이번에는 아예 폭탄이나 벙커버스터로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수십 미터 지하의 견고한 벙커로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다급하게 보고서를 올렸죠. 대통령 각하 23주만 더 지나서 저 핵시설들이 벙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타임 오버. 그래서 더 이상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그 칠흑 같은 밤에 바로 선제 타격을 때려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 접하는 핵을 둘러싼 표면적이고 국제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심각하고 내밀한 이유는 따로 숨어 있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이란의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란 내부에서 처참하게 벌어지고 있던 일들입니다. 시계를 조금 되돌려 2025년 12월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거대한 바자르 전통시장 상인들이 일제히 가게 셔터를 내리고 분노의 차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피 같은 장사를 접고 나왔을까요? 돈이 말 그대로 지갑 속의 휴지 조각, 아니 쓰레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공식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가 어떻게 추락했는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불과 10년 전인 2015년에 한 달러를 사려면 3만 리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에는 한 달러를 사기 위해 무려 142만 리알을 내야 했습니다.
10년 만에 내 지갑 속 돈의 가치가 44분의 1로 형편없이 쪼그라든 겁니다. 예전에 3만 원이면 배불리 먹던 식사를 이제는 140만 원을 줘야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식료품 가격은 1년 만에 무려 72%나 폭등했습니다. 오늘 밀가루를 사지 않으면 내일은 가격이 2배로 뛰는 미친 물가. 밥 먹는 게 2배, 3배 비싸지고 서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대로는 다 굶어 죽는다. 도저히 못 살겠다며 울부짖으며 거리로 뛰쳐나온 이생계형 시위는 스마트폰과 SNS를 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전국 100개가 넘는 도시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물가가 너무 비싸다, 경제를 살려내라는 경제적 불만이었지만 며칠 만에 시위대의 구호가 소름 끼치게 바뀌었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물러가라. 단순한 밥그릇 시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최정점인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한 반체제 혁명으로 진화한 겁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0여 년 만에 이란 정권이 맞이한 최악의 존립위기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대화? 타협?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자국민을 향해 군대를 풀고 실탄을 쐈습니다. 길거리는 피바다가 되었고 인권단체의 추산으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참극이 벌어졌죠. 그리고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미국의 정찰 위성은 이 모든 참혹한 상황과 흔들리는 정권을 샅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참모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미국은 여기서 너무나도 완벽하고 달콤한 기회를 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멀쩡하고 튼튼하게 돌아가는 나라를 무력으로 쳐서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전쟁 비용과 미군 청년들의 피 묻은 관이 본토로 돌아오는 엄청난 정치적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정권이 너무나도 싫다고 제발 무너뜨려 달라고 맨몸으로 총알을 맞으며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둥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너덜너덜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나라를 바깥에서 툭하고 한 방 더 때려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쉬운 이야기거든요. 그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중간선거가 불과 9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성추문 스캔들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였죠. 폭격의 충격으로 이란 수뇌부는 극도의 공포에 빠졌고 심지어 최고 지도자가 비밀리에 해외 망명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핵심 핵시설도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고 정권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취약하고 미국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이보다 더 완벽하게 세팅된 타이밍은 지구상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란 내부가 골마 터져서 폭격하기 딱 좋은 맛집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퍼즐의 한 조각이 부족합니다. 굳이 전면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필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그 극단적인 폭격의 디데이가 2월 28일이어야만 했던 더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소름 돋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폭격의 최종 명령권자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 본인의 발등에 떨어진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시계를 폭격 딱 8일 전인 2월 20일로 정확히 돌려보겠습니다.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정치와 경제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역사적인 판결이 하나 쏟아져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1호이자 가장 튼튼한 뼈대였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전격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관 표결 6대3이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게 징벌적 관세를 올릴 법적 권한이 없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 자신이 자랑하던 경제정책의 뿌리가 통째로 톱질당해 뽑혀 나간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역 장벽을 높여서 미국 제품을 보호하고 빼앗긴 공장과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되찾아오겠다며 지지자들을 열광시켰던 그의 핵심 선거 공약이 하루아침에 법의 심판을 받고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간선거가 불과 9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여파로 경제 리더십은 금이 갔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9개월 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상원과 하원을 모두 빼앗기며 참패한다면 트럼프는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되는 그야말로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위헌 판결 뉴스가 속보로 타전되고
미국 전역이 술렁이던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가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나 기자들 앞에서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란의 위협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고려 중이다. 대법원에게 관세 정책으로 뒤통수를 맞은 바로 그날 불과 몇 시간 만에 불쑥 지구 반대편의 이란 폭격 카드를 테이블 위에 꺼내든 겁니다. 정치학 용어로 꼬리가 개를 흔든다의 그 더 도구입니다. 국내의 치명적인 스캔들이나 위기에 빠진 지도자가 대중의 분노와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에서 큰 자극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정치적 기만 전술입니다. 전쟁이라는 블랙홀이 모든 악재를 폭음 속에 덮어버린 것이죠. 대중은 관세고 스캔들이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이란과의 전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훨씬 더 크고 확실한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돈가 선거 승리를 보장할 표입니다. 중동은 트럼프의 거대한 현금 인출기입니다. 중동이 전쟁으로 불안해져야만 이웃나라 기름갑부들이 겁에 질려 미국 형님 제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며 백악관에 달려와 수십조 원어치의 미국제 첨단 무기를 사갑니다. 그 무기를 찍어내는 거대한 방위산업 공장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경합주의 한복판에 몰려 있습니다. 중동 불안 마이너스 무기 주문 폭주 마이너스 경합주 공장 풀가동 마이너스 일자리 폭증 마이너스 트럼프가 우릴 먹고 살게 해줬다. 마이너스 중간선거표 소나기.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톱니다. 마키입니다. 덤으로 전쟁 공포는 세계 돈을 가장 안전한 자산, 즉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로 미친듯이 몰리게 만듭니다. 미국 정부는 손해볼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최고의 비즈니스인 셈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란 지도부의 생존 본능, 트럼프의 냉혹한 정치적 셈법,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퍼즐 조각들이 2월 28일 이란 폭격이라는 단 하나의 점으로 모인 것입니다.